자, 무엇을 유지하라? 자, 무엇을 유지해야 할까요? 평상심 자, 아닐까요? 평상심. 그런 것도 해당이 공포와 되겠군요.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바깥에 못 나가서 하는 우울감을 좀 털쳐버리려면 좀 평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자, 네. 빈칸을 채워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해 씨 혹시 뭘 유지하면 좋을까요? 건강을 유지해야죠. 건강을. 자, 적정 체온을 유지하라라는 이게 말이 정답이었네요. 나왔네요. 네, 요즘 발열에 대한 두려움이 네. 많은데요. 그렇죠. 열 나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정 체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겨드랑이에 온도계를 넣고 쟀을 때 36.5도에서 37도 정도를 적정 체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온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는데요. 아침 10시와 오후 6시에 온도가 가장 높고요. 오전 3시와 오후 11시쯤이 온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때 온도를 쟀을 때는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36.5도에서 37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게 집에 너무 계시면 몸에서 열을 좀 덜 발산해서 이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이걸 살짝 정상 체온으로 올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사실 김 교수님 아직도 바깥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밖에만 한번 나갔다 와도 체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데 겨울이 조금 안 좋은 조건이긴 하죠. 그런데 왜 이 면역력의 체온이 중요하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면역세포는 따뜻한 환경에서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나 염증이 침입했을 때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면역세포들이 그 기능을 조금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온을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체온을 유지하고 올려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속 보일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육 운동하는 법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에 면역력과 근육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어르신들 집에서 한번 배워보시고 한번 열심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딜 나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네. 우리 김선우 선생님께서 자, 준비해 김선우 주셨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고요. 그럼 어떤 분들이 함께 좀 참여를 네, 우리 전원주 전원주 선생님. 씨,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상희 선생님도. 나오시죠, 네, 나오시죠. 좋습니다. 아이, 왜 내가 해? 조심해서요. 예. 네, 아무래도 우리 전원주 선생님, 이상희 선생님 굉장히 건강한 고령자 대표시잖아요. 오늘 함께 힘차게 한번 운동을 해볼 텐데 고령자가 아닌데.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요. 바로 Y자 운동이에요. 일명 만세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라 하는 의미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이렇게 뒤꿈치만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뒤꿈치를 붙이고 앞꿈치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벌려주실게요. 자, 이렇게 뒤꿈치를 붙이면 종아리하고 허벅지가 어떤가요? 딱 붙게 되죠. 이 종아리와 허벅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 하체의 근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편 상태에서 이 붙인 다리를 까치발을 듦과 동시에 손을 위로 만세하고 뻗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알파벳 Y자 모양 같다고 해서 Y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팔을 들어 올릴 때 등과 어깨 주변의 큰 근육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또 까치발을 들어줄 때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죠. 이 다리를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다리 전체의 근막근을 자극할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다리를 띄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까치발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요거는 그냥 허벅지 앞쪽의 근육만 조금 자극하는 데 비해서 이 뒤꿈치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팔과 함께 이렇게 바이러스 물러가라 만세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네, 전신의 근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팔이 올라갈 때 뒤꿈치도 동시에 올려주시는 만세할 거예요? 때 뒤꿈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이죠. 그래서 전신의 근육을 한꺼번에 쓰는데 이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이 다리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뒤꿈치를 반드시 붙이는 걸 유지하셔야 하체 전체의 근육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다는 네. 점 기억하셨으면 그러면 좋겠고요. 뒤꿈치를 붙이는 동작에서 허벅지와 종아리도 함께 붙이도록 노력을 하는 네,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하체 근기능이 많이 약하고 감소됐기 때문에 이게 무릎 관절이 붙었는데 허벅지 사이가 좀 비어 있다 하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무릎 관절과 발 뒤꿈치의 관절을 딱 붙여주신 상태에서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펴고 손을 위로 쭉 뻗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원주 씨 직접 해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땀이 나요, 지금. 오, 벌써요. 땀이 쫙 나요, 지금. 선생님 어떠세요? 땀 짜글 안 나지, 지금. 좀 나요?
아니 전원주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상희 선생님 좀 힘들어요. 아니 이게 팔을 가볍게 올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약간 힘이 들어간 상태로 팔은 올리는 게 그냥 좋을까요? 가볍게 쭉 올려주시되 네. 팔을 곧게 펴고 가슴과 허리를 곧게 펴주시는 게 아. 좋은데요. 올려줄 때 호흡을 후 내쉬고 내려올 때 들이마시고 중심이 안 잡혀요, 후 하고 중심. 내리고. 네. 선생님 이게 중심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미 하체 근력이 조금 약해지신 거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시선을 정면에 고정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제가 현장에서 이런 거 몇 번 알려드렸더니 보통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대충 그냥 이렇게 만세 이것만 이렇게 만세하시는데 허리가 곧게 펴진 상태에서 팔과 가슴을 곧게 펴고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할 때 이 운동은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것도 네. 사실은 내 자세를 거울로 비춰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똑바른 자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이건 몇 회나 반복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 이런 운동은요. 20번에서 30번 정도를 권장해 드리는데 오. 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횟수에 내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횟수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몸에 열이 좀 나면서 팔다리가 뻐근하다 하는 상태에서 잠시 쉬셨다가 또 반복하시는 것을 한 3세트에서 5세트까지 해주시고요.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내가 일시적으로 면역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너무 한 번에 또 과하게 열심히 하시게 되면 이 근육이라는 것 자체에 근피로가 유발되고 그런 상태는 몸의 활성산소의 농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일시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강도의 운동을 자주 꾸준히 해주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근력 운동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운동 만세 운동이었고 네. 이제 두 번째 운동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는 이 원 그리기 운동이에요. 원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보통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고 이렇게 쓰세요. 근데 이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는데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구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와 가슴을 저도 좀 배워도 돼요? 네, 이건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조금씩. 네, 허리와 가슴을 곧게 피면 옆에서 봤을 때 등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허리가 이렇게 펴지는 상태가 되죠. 네, 이 펴지는 상태에서 양 손바닥을 어깨 높이에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어깨 너비만큼 크게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가요? 네, 이렇게 그리게 되면 허벅지하고 엉덩이, 허리의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 복부 압력을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팔을 움직이면서 등 근육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게 크게 자극이 없지만 등과 전신의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네. 시원하죠? 무릎 아프게 힘들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빠지기 쉬운 주요 근육군을 골고루 자극해서 전신의 근력을 키워주는 데는 무리 없이 하시기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 잠깐 쉬셨다가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 보시면 체온 유지 그리고 중요한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너무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사실 무릎을 지금 한 45도 정도 굽히셨는데 네.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계신 분들은 좀 무릎을 더 아니요, 굽히셔도 이거는 되나요? 하체 운동은 젊으신 분들 근력이 굉장히 좋은 우리 이만기 선생님 같은 분들도 45도만 구부린 상태로 버티고 있는 상태는 네.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저도 돼요. 저도. 네네.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너무 많이 구부린 상태에서 원을 그리려고 하면 오히려 무릎 관절에 그렇죠. 체중에 대한 부담이 갈 수 있고 그래서요. 이거는 엉덩이를 뒤로 조금 빼시고 무릎을 아주 살짝 구부린다 하는 느낌으로 하셔도 충분히 등과 허리 근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야말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운동을 언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보통 우리 어르신들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몸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성 운동은 오전 시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근육이 자극을 받고 힘을 쓰는 운동은 오후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후부터 주무시기 전 2시간 전까지 이렇게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셔서 하시는 운동이 내 몸의 근기능을 최적화하고 강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어떻게 집안에 창문이라도 좀 열어놓고 환기시키면서 할까요? 네, 어떻습니까? 이 실내 운동이라 하더라도 많은 막 심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어도 충분히 호흡, 이 폐 기능을 활용하는 실내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습한 곳에서는 땀의 기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가 또 힘들고요. 또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니까 그런 걸 체크하시면 좋겠고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몇 도일까요? 18도에서 20도거든요. 네, 그 정도로 설정하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폐 기능이라든가